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개인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유튜브 하고 있는 정의환입니다. 오늘 말해볼 주제는 작업해주고 돈 떼먹히지 않는 방법 되겠습니다. 제 인생 경험상 돈 떼먹히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일과 영화 사운드 믹싱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맡고 있는 업의 특성상 외주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돈 주는 사람도 불안하긴 매 마찬가지겠지만 작업을 실컷 다 해놓고 땡전 한 푼 못 받은 상황에서 의뢰자는 연락 두절까지 되어버리면 진짜 이건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외주 작업을 안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막 음악 외주를 시작하시거나 디자인이든 프로그래밍이든 어떤 형태로든 외주 작업을 하시게 될 분들을 위한 절대 돈 떼먹히지 않는 팁, 그 첫 번째, 무조건 성금을 받아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성금 받아야 돼요. 계약금, 착수금 정도의 의미로 꼭 받으셔야 돼요. 예전에 성금을 안 받고 일 착수했을 때 어떤 아수라장이 제 눈에 펼쳐졌는지 잠깐 그 실제 예시를 몇 개 들어보자면, 나중에 최종 파일을 보내주고 작업비 받으려고 할 때에 의뢰자가 처음에 약속한 금액에서 깎으려고 해요. 어떤 식이냐면, 이건 이게 별로고 저건 저게 별로고 식으로 계속 말이 나와요. 중간에 1차 버전, 2차 버전 계속된 수정 작업을 할 때에는 조용하다가 말이죠, 이거 완전 사람 돌아버리거든요. 중간 수정 실컷 할 때에는 조용히 있다가 돈 줘야 될 때 되니까 그 돈 다 주기가 아까운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뢰자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해줘야 나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 수정 비용 없이 무제한 수정을 깔고 들어가거든요. 돈 깎으려고 할 거면 처음 작업비 책정할 때 깎든가, 그게 아니면 중간 수정 단계에서 조용히 있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파일 다 받아놓고 입 싹 닫고 연락 두절하는 의뢰자, 진짜 이거 개빡쳐요. 이런 일 당하고 나면 밥도 안 넘어가요. 심지어 이게 몇 번씩 반복되면은 사람을 절대로 안 믿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람 안 믿고 내 통장에 찍힌 돈 액수와 계약서만 믿고 있어요. 나중에 한동안 외주 작업을 쉬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내가 뭐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 의뢰자 입장으로 빙의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야만 정확한 상황 판단이 되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정확한 진단 후에 올바른 대처 방안이 나오니까 말이죠. 의뢰자 입장에서는 그 누가 됐든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싸면서 좋은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가격이 올라가요. 짜증나요. 의뢰자가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착수자는 금액을 크게 불러요. 왠지 사기 먹는 것 같고 불안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조언도 얻어보고 여기저기 견적 요청을 보내겠죠. 근데 어떤 애한테 견적 요청을 보냈더니 젊은 애라서 그런지 자기 커리어 쌓고 싶어하는 마음에 의욕도 넘치고 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다 맞춰주겠대요. 돈은 나중에 최종 파일 받고 나서 주시면 된다고 해요. 의뢰자는 생각을 해보겠죠. 뭐 망해도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포트폴리오도 괜찮으니까 얘한테 맡겨봐야겠다. 1차 버전, 2차 버전 오면서 수정도 괜찮게 잘 되고 점점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데 무언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이 계획이 맞나? 다른 프로젝트로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착수자가 유명세도 없는 사람이라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예전에 견적 요청 물어보고 했었던 유명 외주 작업자한테서 연락이 와요.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프로모션에 필요한 유명세도 얻는 금액으로 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변경된 하려고 했던 다른 프로젝트를 맡기겠죠. 의욕 넘치고 젊었던 친구에게 돈 주기로 했었던 약속한 날짜가 됐고 돈 주기가 싫어져요. 핸드폰 번호 바꿔요. 혹은 의뢰자 입장으로 빙의했을 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앞에 과정은 다 똑같고 젊고 싸고 의욕 넘치는 친구가 보낸 파일은 이미 2차 버전에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써먹어 봐요. 근데 본인이 기획했던 프로젝트가 망했어요. 프로젝트가 망했으니 돈 주기는 싫고 성금 준 것도 없으니까 입 싹 닫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금 50%까지 땡겨서 받으세요. 내 통장에 박힌 의뢰자의 이름과 액수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 법정 증거물도 돼요. 성금 받아놓은 게 없으면 판사가 볼 때에도 이 의뢰자가 너에게 의뢰를 했다는 증거가 어딨어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금을 준 의뢰자 입장에서는 돈을 이미 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꼼꼼하게 피드백도 와요. 그 피드백대로 수정만 해주면 되니까 일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돼요. 진짜 100이면 100 다 그랬어요. 성금 안 받고 진행했을 때에는 의뢰자 반응이 항상 시큰둥하다고 해야 될까? 설렁설렁하다고 해야 될까? 작업물 보냈는데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면서 설렁설렁한 이유가 뭐겠어요? 의뢰자는 계속 딴 생각하고 있단 거예요. 난 옛날에 그냥 이 의뢰자 성격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게 실수였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 깊게 보고 나서 피드백을 주고 다시 그 피드백 적용되어서 온 파일에서 만족감을 느낀 의뢰자는 이미 성금을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데에도 별다른 저항이 없어요. 본인이 끊임없이 관심이 있었으니까 만족감도 있었단 거죠. 관심이 없으면 만족감도 없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말 없이 성금을 입금해주시는 분들과 성금조차 입금 안 해준 너네들을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진상을 만날 확률도 낮아지니까
X발 비용도 줄어들어요. 어떤 누군가는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아, 미리 성금을 요구하면 의뢰자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성금 없이 작업 의뢰를 받았었던 것이죠. 그럼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성금조차도 주지 않는 사람이 선뜻 당신에게 작업비를 치르려고 할까요? 하지만 성금까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줘야 될 시기에 잠적해버린 케이스도 있긴 했었어요. 이에 대한 대비책, 절대 돈 떼먹히지 않는 팁 그 두 번째, 잔금 치르기 전까지의 최종 파일은 낮은 해상도로 보내줘라. 최종 파일 이전에 수정과 피드백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파일은 무조건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낮은 해상도로만 보내주세요. 최종 결과물의 포맷으로 보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심지어 성금까지 보내준 의뢰자임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해지는 시기가 와요. 그 전에는 빠릿빠릿하게 피드백도 오고 수정사항도 잘 정리해서 보내주던 사람이 뭔가 설렁설렁해지고 답장이 느려져요. 이렇게 되면 100이면 100 잔금 못 받아요. 물론 성금을 받았으니 크리티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요. 아픈 건 아픈 거죠. 청춘이라서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아픈 거예요. 음악 외주로 치면 웨이브 파일로 보내줘야 하는 것을 96kbps 이하의 mp3로 보내주는 것이 제 개인적 철칙이에요. 물론 의뢰를 받을 때에 잔금 치르기 전까지 왔다 갔다 한 파일은 96kbps 이하의 mp3로만 보내드린다고 공지는 줘야겠죠. 100이면 100 다 무슨 의도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요. 혹시라도 왜 중간 수정 버전은 mp3로 보내주시죠?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의뢰자 만나면 그냥 손절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성금 받은 후에 작업 착수와 중간 파일 전송은 낮은 해상도로 보내준다라는 원칙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날 괴롭히는 진상도 없어지고 돈도 안 떼먹히고 했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죠. 어떻게든 받아내세요. 남의 노동력과 돈을 개똥으로 보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너무 극혐이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터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안이었습니다.